자, 오늘 수업은 부동산 등 불로소득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우리 시대 부동산 등 불로소득에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시대의 부동산 등 불로소득, 불로소득은 여러 종류가 있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자, 첫 번째로 우리 시대 부동산 등 불로소득을 잘 징계하고 있는지. 불로소득은 뭐 정당화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당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부동산 등 불로소득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봐. 200자 정도로 한 5분 정도로 5분 정도 안에 200자 정도로 정리해보자. 자, 시작해.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의 자산으로 부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을 수도 있지. 잘 생각해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도록 하자. 자, 다 쓴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 다음은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야. 불로소득 50억이 생겼어. 요새 로또 돼도 한 2, 3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아무튼 한 50억 정도 불로소득이 생겼어. 음, 음. 웬만하면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 되겠지. 어느 정도. 자, 무엇을 하겠는지 400자 정도로 작성해 보도록 하자. 시간은 10분이다. 동영상을 스톱시키고 400자 정도로 무엇을 하겠는지 적어보자. 자, 그러면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토론. 부동산 등 불로소득 문제 시작하자. 자, 우리 시대는 부동산 등 불로소득을 잘 중개하고 있는가? 그래, 너희는 무슨 불만으로 여기 왔느냐?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말해 보라. 지금 판관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지. 우리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판관에게 이야기하려고 신문고 비슷한 거겠지. 키우자. 나라가 불공평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했지만 집 한 채 갖지 못하고 전세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쩌다 집을 가지고 있어. 그 집이 제가 평생 모은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줍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침체기라서 조금은 낮았지만 아직도 상당수 이런 현상은 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집이 제 평생의 수고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니 이것은 무언가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것 같아 자신의 삶과 국가의 분노를 느낍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판관이 이렇게 말한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가지고만 있는 집이 내가 평생 모은 돈보다 더 많이 벌게 해준다고? 그럴 리가 있겠느냐? 국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일을 내버려 두겠느냐? 사람의 마음은 꿰뚫어 보시지만 지상의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상에는 개인 재산권이란 것이 있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소유하고 상속하고 합니다. 개인 재산의 소유를 제가 불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을 주고 샀다면 일정 국가 금리 정도의 재산 상승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겠지? 예를 들면 5억짜리 집을 5년 소유했을 때 대략적으로 10% 정도 상승한다면 누구나 그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의 20배, 200%가 오릅니다. 10억짜리 집이 5억짜리 집이 10억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돈 있는 사람이 집을 사놓으면 매년 1억씩 돈을 버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이는 보통 사람 평균 임금의 3배, 3배 이상의 소득이 됩니다. 이런 부조리를 이해 당사자는 물론 국가도 묵시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란 이름으로 부조리를 용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구나. 당연히 값이 오른 집을 팔 때 금리 이상의 초과소득을 국가에서 환수하면 될 것 아니냐. 뭐 해법은 간단하지.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의 수도 적지 않아 그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이미 집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인간은 답답한 족속이구나. 바로 옆에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데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참고만 있다는 말이냐? 정말 착해서 그런지 어리석어서 그런지 모르겠구나. 당연히 그런 정책을 펴는 정부는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예, 정부를 전복시키기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새로운 정당과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인데 그 어느 정당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도 그런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가 가지는 사유재산 존중 전통 때문입니다. 사유재산은 신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자, 또 자본주의 타령, 민주주의 타령이구나. 민주주의가 지상에서 유행한 지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 그것을 벗어날 만한 새로운 철학을 만들지 못했단 말이냐. 지상의 철학자들이 모두 게으르고 나태해졌나 보구나. 자, 지금 지상에서 철학하는 사람, 몇 사람을 당장 데리고 오너라. 자, 철학자들 몇 사람을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사자들은 즉시 지상에서 가장 저명한 철학자 2명을 데리고 왔고 천상의 판관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데리고 오는 길에 설명해 주었다. 그중 한 명의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자, 철학자의 생각이다. 판관께 말씀드립니다. 국가가 개인이 가진 불로소득 재산을 세금으로 환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지 못하는 이유 2가지. 뭔가 보자. 우선 노동의 경계가 불명해서 그것이 과연 불로소득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 음, 그리고 불법이 아닌 한 사람들이 가진 모든 재산은 자본주의 원칙에 의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걸 원하니까 여러 사람이 원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판관께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100년 넘은 낡은 것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100년밖에 안 된 지금 한창 꽃피고 있는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구입하여 불로소득을 얻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하게 투자하고 그것으로 이득을 얻는 일반 경제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생각도 있다.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잘 메모했다가 자신의 주장에 인용해서 주장하면 되겠지. 만일 부동산 투자와 같은 정당한 경제 활동마저 금지된다면
지상의 불을 통한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자, 그랬더니 판관이 이렇게 얘기한다. 결국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세상은 10년마다 다른 세상이 되어 가는데 100년이 훨씬 넘은 자본주의를 지금 한창이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노동과 비노동의 경제가 불분명하다고 했느냐? 어리석기 그지없구나. 자, 그 기준이 무엇인가 들어보자. 땀을 흘리고 돈을 벌면 노동이고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벌면 그것은 비노동이다. 자, 원칙은 간단하네. 자신이 땀 흘린 것만큼의 보상은 정당한 소득이고 자신의 땀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면 그것은 불로소득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에 투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합니다. 투자라고 했느냐? 너는 투자와 투기의 구분도 못하느냐? 투자와 투기의 구분 어떻게 할까? 한번 들어보자. 통관에. 투자는 자신의 이익과 동시에 일반 대중도 함께 이익을 볼 때 투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 주식의 경우 자신의 자신도 이익이고 회사도 이익이고 주식에 투자한 다른 모든 이들이 이익을 볼 때 비로소 투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현재 지상의 우리나라의 주식 상황은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을 투자하여 산업이 발전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익을 본다면 투자가 되지만 부동산이 올라 그것으로 다른 대중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명백한 투기이다. 자,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한관이 이야기했다. 투기와 투자를 구분도 못하니 너와 같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에 첫 번째 철학자는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이때 두 번째 철학자가 새로운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황관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대 새로운 철학의 부재에 대한 비판은 그럴듯하고 정당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상의 모든 철학자는 통렬히 반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상의 철학자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지상은 철저히 철학이 소외되고 철학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우며 철학의 의미가 철저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치? 이는 다분히 의도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을 이용해 모든 특권을 독점해 가고 있는 소수의 자본가가 은밀하게 새로운 철학 사상의 태동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렇지? 철학은 그들에게 도전하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 싹을 자르고 있는 것이지요. 철학을 하면 현재 지상에서는 어떤 지원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자신들에게 유리한 권력자들이지,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철학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만 조금 먹고 살 정도의 보상을 줍니다. 고대 중세 시대와 같이 귀족들이 부를 어느 정도 갖춘 자들의 철학은 가치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옛날의 철학자들은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치? 아무나 할 수 있는 학문은 아니었지. 오랜 철학에 대한 사전 음모와 자본주의에 대한 어리석은 맹신으로 현재 지상에서 정신적 규정의 탄생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철학을 하여 인간의 삶을 인도하려 하면 그것이 돈이 되느냐, 그 철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그 철학을 삶에 적용하면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냐, 철학을 하느라 거지가 될 수는 없다. 철학을 하다니 넌 참 한가하다. 철학을 하느니 노동에 밥을 사 먹어라는 등 철학을 조롱하고 철학을 지금 조롱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 유용성에 대해서 물고 늘어주면서
철학의 치명적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철학의 유용성에 대해서 물건으로 주고 있다. 세상은 이제 대부분 철학을 포기했고 극히 극소수만이 그늘 속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철학이 지상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평강께서 이에 대해 꾸짖는 것은 달게 받겠으나 철학의 회복을 위한 선상의 판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학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좀 평강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렇구나. 내 말을 들으니 지상이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시대에 들어선 것 같구나. 알았다. 선생님께 말씀드려. 근로소득 관련 판결에 철학과 사상의 회복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만들어 보겠다. 어떤 대책이 나올지 궁금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불로소득을 옹호하는 자본가들이 나와 자본가들은 옹호하겠지. 선상의 판관에게 자신들의 소득에 대한 정당성을 이렇게 주장했다. 자, 자신이 그 불로소득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되면 이런 자본가들이 한 이야기들을 잘 메모해 뒀다가 자신의 주장에 인용하면서 토론하면 된다.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불로소득이 절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모든 경제 활동을 통한 이윤이 은행 금리 이상이면 그 부분은 모두 불로소득이라는 말씀입니까? 기업들이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의 이익을 얻기도 하는데 기업들은 그렇기도 하지. 삼성전자만 해도 10억, 수십억, 10억 이상의 이익을 내기도 하지. 이것을 모두 불로소득이라고 하지 않듯이 우리 자본가들의 자본을 이용한 수익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기업들의 수천 수조 원의 이익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냐? 응? 기업들의 이익도 문제를 삼고 있다. 기업의 이익도 3년간의 기본 운영 자금을 제외한 모든 이익은 국가에서 평등세로 환수하여 국민과 나누게 될 것이다. 과도한 이익이 난다는 것은 훨씬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여 그 기술의 성과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야 하는데 그 성과를 기업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기업이 성과를 내기까지 공동체로부터 받은 교육 혜택, 문화 혜택, 치안 혜택, 안보 혜택, 복지 혜택 등 그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동체가 베풀고 기여한 몫이 지대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의 성과도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환수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가 새로운 발전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를 바탕으로. 너희들 자본가의 불로소득만 환수하려는 것이 아니니 억울해할 것 없다. 자, 기업의 이익도 지금 선관들이 나서서 손을 대려고 한다. 선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공산주의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지. 또 공산주의 타령이구나. 세상에 돈 많은 자들은 자신에게 조금만 불리해지면 공산주의를 부르짖으며 반대하는데 빨갱이라고 하지. 도대체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몇 번을 말해야 되겠느냐. 지상의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하겠다. 공산주의는 생산을 위한 자본, 즉 토지, 건물, 생산 설비, 기술 등 모든 자본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지는 않지. 너희 지상의 현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최선의 제도를 찾는 중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자본주의와 달라야 하며 그것은 지금까지 자본주의와 달라야 하며
공산주의와도 달라야 한다. 지상의 철학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철학을 변경, 발전시키지 못하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상은 오래지 않아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할 것이다. 자, 새로운 철학이 등장하지 않으면 우리 지상의 세상은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명한 사회학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앞으로 나와 풍간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사회학자 얘기 들어보자. 자, 사회학자 얘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자본가들이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불로소득으로 인해서 삶의 허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현관에게 하소연하고 있다. 자, 자신의 생각을 지금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 불로소득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면서 두 가지 주장을 잘 정리하기 바란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사회학자가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학자 이야기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자.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자.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